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 성능이 이렇게 좋은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 계신 요 옆에 교회를 몇 번 왔었어요. 보면은 의자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고, 이렇게 또 꽃도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고, 빈 의자가 이렇게 정갈하게 아주 좋은 분위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곳에서는 어떤 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까 늘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번 오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하는 일이 밥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 오라고, 집이 포항인데 놀러 오라고 하면은 안 돼, 갈 수가 없어, 내가 밥을 해야 돼. 그래서 못 가요. 또 얼마 전에는 친구가 미국에 가자고, 이제 제가 살던 곳이니까 가자고. 그래서 차도 없는데 차 내가 팔러 갖고 가니까 그걸로 다니면 돼. 안 돼, 밥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려면은 속초까지 내려와야지 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밥을 하길래 맨날 밥 때문에 못 간다고 했을까? 그 비법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이 할 수 있는 밥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일까? 쉽게 저는요, 일단 이 식당에 딱 들어가면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요리를 해야지 잘된 요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최대한 단축하되, 그러나 5대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5대 영양소 식단 짜기와 효소를 살리는 요리법 제목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를 살리는 음식 그러는데요. 우리 몸을 갖다가 구성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죠. 나는 내가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음식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음식하고 내일은 사람을 죽이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피해가야 될 텐데 어떤 음식인지 알아야지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사람을 죽이는 음식 우리 좀 알아보고, 오늘은 살리는 음식 어떻게 해야지 살 수가 있는가. 우리 사람을 살리는 음식은 창세기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물은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제가 하나씩 살펴보니까 탄수화물도 들어있고요, 단백질도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고, 비타민, 미네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5대 영양소를 매일 섭취를 해줘야지 되는데, 큰 덩어리가 있어요. 우리 애기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 같이 이야기하도록 해요. 자, 영양소가 5가지가 있어요. 근데 큰 덩어리 3개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는 탄수화물, 하나는 단백질, 하나는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 3가지는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불을 태울 때 큰 나무들 있죠. 이렇게 커다란 장작불을 갖다가 이렇게 태워야지 되는데, 장작만 있으면은 불이 이렇게 탈 수 있을까요? 장작만 있으면 안 되죠. 장작이 있으면 그걸 태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불쏘시개려면은 뭐가, 신문지나 아니면은 이렇게 마른 나뭇잎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네?
기름, 네. 이런 불쏘시개가 필요해요. 이렇게 나뭇잎을 좀 많이 넣는다든가 아니면 나뭇가지 아주 자른 나뭇가지를 넣는다든가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은 큰 통나무들도 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은 아주 적은 양만 필요하기는 하지만 불쏘시개가 없으면은 불이 탈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것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 5대 영양소를 갖다가 우리 식단 가운데 들어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쉽고 빠르게 조리하고 또 효소가 살아있도록 만들어야 될까?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은요, 우리를 살리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은 어디에서 찾으면 되냐면은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리고 단백질은 콩류에 많이 들어있죠. 단백질이. 그러면은 단백질도 이 콩류도 이렇게 식물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콩류에서 단백질을 찾으면 되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콩 가지수가 제일 많대요. 그래가지고 50가지나 된대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씩만 먹어도 한 달을 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50가지면은 벌써 30일에다가 20일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수입해온 콩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뭐냐면 렌틸콩이라든가 뭐 병아리콩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은 2달을 넉넉히 콩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쉽게 빨리 효소가 살아있게 조리해야 되는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제가 맨날 친구들이 놀러와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밥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령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가, 저만이 터득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서 그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씨 맺는 모든 채소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지방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우리가 이렇게 나무 열매에서 호두나 자시나 아몬드나 뭐 이런 것들 다 열매잖아요. 그 지방은 거기서 섭취하면 되겠고, 그리고 미네랄은 씨 맺는 모든 채소, 과일, 채소, 그 다음에 해초류도 씨 맺는 채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효소의 역할이 있어요. 제가 강원도 설악산 입구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청봉을 올라가는데 새벽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대청봉 올라가려면은 1708m이기 때문에 새벽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깜깜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올라가도 밤늦게 내려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을 그대로 효소가 없다면은 너무 힘들고 버겁게 올라다녀요. 그런데 이 효소가 있으면은 10의 7승부터 10의 5승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10의 7승이면 공이 7개 붙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죠. 15개 붙어봐요. 그럼 더 빨라요. 그러니까 대청봉 올라가는데 다리 아프게 낑낑낑 올라가는 게 아니라 케이블카 타고 슉 갔다 내려와요. 그러면 너무너무 시간도 단축되고 편리하잖아요. 효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효소를 다 죽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오늘날 병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효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효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이쪽에 앉으신 분들 이거 효소의 중요성 첫 번째 것 좀 읽어주시겠어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 식재료 본연 그대로의 영양소를 채취하는 음식.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음식물 소화 여기서부터 좀 읽어주세요. 시작.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읽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 것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50년 동안 효소만 연구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수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대요. 굉장히 좋죠.
그러면은 우리가 100살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효소를 다 죽인 음식을 먹어가지고 50년밖에 못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마지막 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학의 시작. 의학의 병을 부르는 것은 화식을 함으로써 인체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효소가 없어지는 것이 원인이다. 네, 히포크라테스면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잖아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히포크라테스가 또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했는데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효소가 결핍되면은 어떠한 질병이 올까요? 우리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영양분 흡수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이 먹기는 먹는데 살이 안 쪄요. 흡수가 안 돼서. 그런 분들 계시죠? 저랑 같이 먹는데 밥은 저보다 더 많이 먹거든요. 근데 꽉 말라 있는 분 계세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독소가 쌓여서 면역력, 저항력이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효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애써 섭취한 비타민, 미네랄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 자주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주 늘 피곤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자고 그러면 나 너무 피곤해, 힘들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기억력이 감퇴돼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기억력은 좋아야지 되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시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옆에 1000명 들어가는 그 호텔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스파 목욕탕이 1000명 들어가요. 지금은 문 닫아 있는데 얼마 있으면 좀 열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단체로 샥 목욕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단체로 샥 나오거든요. 근데 한 분이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솔에서 갔기 때문에 이제 계속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한 분이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못 나오고 있는가 보니까 열쇠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그분이 다닌 곳을 샅샅이 다녀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여기 손목에서 열쇠가 이 손목에 걸려 있는데 이 건망증이잖아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치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치매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은 효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효소가 살아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것이 음식할 때 제일 중요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효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요 한 장의 그림이 음식 만들 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지만 효소가 살아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질의 특이성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은 딱 음식을 보면은 침이 고이죠. 그러니까 침이 딱 고이면은 그때부터 효소가 나온 거예요. 입속에서 나오는 그 효소 이름을 뭐라 그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았어. 예, 아밀라제, 또 프티알린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가 딱 두 군데서 나와요. 이 탄수화물은. 근데 탄수화물은 무엇을 탄수화물이라고 그럴까요? 먹는 밥, 또 국수, 또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빵, 예, 밀가루로 만든 빵, 또 뭐 있을까? 수제비, 떡볶이, 칼국수, 또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네, 이런 것들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입에서 꼭꼭 씹어서 삼켜야지만 이 효소가 나와가지고 잘 버무려서 식도를 타고 이제 위장으로 내려보내요. 그런데 우리 요즘은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애기들도 바쁘고 엄마들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 씹을 시간이 없이 그냥 한 두세 번 씹고 삼켜요. 그러면은 이 소화
효소제가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소화 효소제는 딱 두 군데서뿐이 안 나오거든요. 이 입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췌장에서 또 한 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입에서 대충 삼킨 거 췌장에서 한 번 더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꿀꺽 삼키고 그러면은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는 입에서 나온다는 것 꼭 기억하셔요. 그러려면은 꼭 씹어서 먹어야지 우리 몸을 쾌적한 상태로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 이 위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펩타이드라고 그래가지고 펩타이즈. 그래서 ASE를 붙여요. 이 효소는. 근데 그거는 위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은 리파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입에서 효소가 막 나온다면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얼굴에서 나와요. 얼굴 다 일그러지고 쭈그러지고 다 녹아나고 남아나지 않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이렇게 입에서도 조금 나오게 하고 위장에서도 조금 나요. 그러나 췌장에서 마지막으로 세 군데서 나오거든요. 이 췌장에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까지 몽땅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 꼭꼭꼭 씹어서 삼키도록 하세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요. 밥 먹을 때 꼭꼭꼭 씹어서 삼키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커서도 건강하게 봉사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질의 특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탄수화물 분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소 이온 농도에 의해서 이 효소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수소 이온 농도는 뭐냐면은 산성, 중성, 그 다음에 알칼리성이 있는데 우리 몸이 가장 쾌적한 상태는 몇일까요? 우리 몸이 가장 쾌적한 상태에서 이렇게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은 pH 온도, 체온은 몇 도요? 네, 38.5도요? 아니죠? 네, 36.5도. 아기들은 37.5도. 그러면 효소는 이 산성, 중성, 알칼리성 이것은 수소 이온 농도는 우리가 가장 건강한 조건은 7.4예요. 그러니까 약 알칼리성일 때 가장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환자는 수소 이온 농도가 6.5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산성으로 치우쳐 있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을 해보니까 5.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통풍 4.5. 그러니까 산성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4에 맞추려면은 알칼리 음식을 갖다가 많이 먹어줘서 이거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음식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pH 조건, 그 다음에 적정 온도, 이 효소가 활성화되는 그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소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으면은요, 잘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문턱을 갖다가 이렇게 좀 낮춰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효소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피를 깨끗하게 맑게 만들어주는데요. 근데 음식을 만들 때 효소가 다 죽게 하는 온도가 몇 도냐면은 70도가 넘어가면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이거는 맥시멈이고 원래 따지면은 47.5도입니다. 그러면 밥솥에 압력밥솥 온도가 120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음식이 다 효소가 죽은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효소를 살려서 만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이 pH 조건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도 정말 적정 온도에 맞추고 pH도 적정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자, 그 다음에 산성식품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약 알칼리 있을 때 건강한데 산성으로 치우치게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산성 음식들이 어떤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백미, 돼지고기, 닭고기, 버터치즈, 오징어류, 빵, 밀가루 음식, 술 이런 것들은 산성으로 치우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알칼리성 위주로 우리가 식사를 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과류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기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견과류를 먹자. 그래서 나온 것이 하루 견과입니다. 하루 견과 집에서 드시고 계신가요? 드시고 계세요? 열심히 드시고 계세요? 인내력이 있으셔서 그래요. 하루 견과를 먹으면은 보통 그것을 볶아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굳은 결심을 하고 견과류 먹어야지 하는데 도로암이 타버리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화가 안 되니까. 몸에 좋은 줄을 알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소화 저해제가 그 견과류 속에 들어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견과류는 뭘로 만들어요? 지방이잖아요. 지방이니까 산패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저해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방법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밥하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아세요. 우리 저기 현미밥 좋아, 너무 좋아. 건강에 좋대. 이제 현미 먹어야지 굳은 결심을 해요. 그런데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백미를 해놓고 뚜껑을 딱 열면은 세상에 이렇게 가지런한 옥수수 알이 패시시 웃고 있는 그런 표정인데 현미는 색깔이 또 거무스름해가지고 뚜껑을 딱 열면은 노려보고 있는 느낌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왜 현미는 이렇게 거칠고 색깔도 이럴까? 백미는 뽀사시하고 예쁜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좀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될 때 있는데요. 이 탄수화물에는 피친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화 저지 물질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풀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풀으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물에 담가야 돼요. 물에 담가야지 풀어지는데 현미 물에 보통 씻어가지고 압력솥에다가 꾹 눌러가지고 밥하시죠. 네. 그러면은 120도에서 그것도 막 30분 이상 있으면 효소가 다 죽어 있잖아요. 아무리 현미가 좋다고 해도 효소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밥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밤에 잘 때 이 현미쌀을 갖다가 물에 불리세요. 물에 불리는데 깨끗하게 우선 씻으시고 여러 번 씻으시고 깨끗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잠수시키시고 뚜껑은 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공기와 접촉되게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밤새 담궈놨다가 그 다음에 취사를 누르는데 보통 현미 그러면은 압력이 세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효소가 더 많이 파괴되니까 최대한 백미를 누르세요. 백미 계속 누를 때도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시간이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내요. 지금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효소를 살리는 음식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미 쾌속을 누르시면 시간이 단축되고 그나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생쌀을 갖다가 물에 불려가지고 드리기도 했어요. 환자들인데 이걸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이걸 주냐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한번 물에 불려가지고 아주 최대한 한 이틀 정도 불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걸러가지고 그것을 세워라 내워라 1시간 이상 씹으면 안 되고요. 1시간 이내에 소화가 다 되도록 1시간 이내에 다 먹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2시간이고 또 소장에서 머무는 시간이 5시간인데 1시간씩 이것을 먹고 있고 2시간씩 씹고 있어 봐요. 다음 끼 먹을 때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백미 쾌속을 누르면은 그나마 우리가 효소를 살릴 수 있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소화 저해 물질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먹기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먹어야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은 현미밥이 또 맛있어져요. 그리고 씹을수록 고소해요. 왜냐하면 이게 복합당이거든요. 복합당류이기 때문에 씹을수록 고소해지고 이것을 갖다가 충분히
충분히 씹어주면서 단당류로 분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만약에 현미밥을 갖다가 바쁘다고 꿀꺽 삼키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일단 입에서 소화 효소가 제대로 안 나온 상태로 식도를 타고 넘어가죠. 그러면은 이 위는 이렇게 문이 두 개가 있거든요. 분문하고 유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은 분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음식이 이 밥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덩어리가 막 있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위장에서는 어떤 분해 효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소화 효소제. 위장에서는 지방은 아주 조금 나오고 단백질. 예.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나오는데 탄수화물을 안 씹고 삼키니까 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위에는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위산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을 갖다가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잘려가지고 내보내려고 노력을 막 해요. 근데 우리 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꿀꺽꿀꺽 너무 바쁘다고 삼키네. 그럼 위산이 나와가지고 막 계속 막 그냥 운동을 막 시켜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 분문이 조금씩 열려요. 그래가지고 위로 쑥 올라와요. 그럼 산이 쑥 올라와. 그럼 그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위산역류증.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많아요. 빨리빨리 만든 문화가 일으킨 질병이 OECD 국가에서 얼마 전까지 위암 환자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았어요. 왜? 빨리빨리 그냥 물 말아서 후루룩 삼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꼭꼭꼭 씹어 삼켜서 적어도 위장병은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다. 예, 그러려면은 현미밥을 먹되 충분히 불리고 그 다음에 최대한 온도를 낮춰서 하는 것. 만약에 밥솥으로 한다고 그러면 압력밥솥 이런 거 아니고 일반 솥으로 한다면 최대한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저온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먹을만 해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저온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소가 살아있는 밥을 우리가 주식이니까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거 있었죠. 하나는 물에 불리는 것, 하나는 저온에서 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여러 사람이 같이 밥을 한꺼번에 먹기 때문에 그냥 백미 쾌속 눌러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식구들만을 위해서 밥을 한다고 그러면은 한번 충분히 불린 다음에 그 쌀을 한번 이렇게 씹어서 보세요. 의외로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밥솥에 한 밥도 먹지만 이렇게 생쌀을 갖다가 오래 불려가지고 이렇게 씹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질병을 예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는요, 국찌개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제사상에 국이 올라가는데 왜 국을 안 주냐고. 예, 밥이 있고 국이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은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은 거기 소화생리학 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장에 대량의 유동성 음식을 넣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랬어요. 유동식 음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네, 죽 같은 거, 국물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장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위를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가 약할수록 밥을 꼭꼭 씹어서 삼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단백질은 고기 단백질을 갖다 완전 단백질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섭취해도 권장을 해요. 성장기 어린이들이 고기를 꼭 먹어야지 된다고. 그러나 콩은 불완전 단백질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딴 것까지 막 섞어 먹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근데 콩도 완전 단백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50종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씨 맺는 채소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성 단백질인 콩을 우리가 잘 먹어야겠는데 이제 여러분들 집에 음식 만드는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뭐 굉장히 많이 있죠. 요즘에는 뭐 도구들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밥솥은 다 있죠.
그러면 밥솥 1개 갖고 있으신가요? 밥솥 2개이신 분? 오, 예. 밥솥 2개. 예. 2개이신 분 별로 없어요. 근데 밥솥을 지금부터는 이제 2개를 준비하세요. 왜냐? 하나는 밥하는 솥이고 하나는 콩솥이에요. 콩을 단백질 고기를 안 먹으려면은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가면은 고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 영양이 부족하면 옛날에 먹던 생각이 나서 더 먹고 싶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는 내 것이니까 먹지 말아라. 그리고 기름도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좋으면은 너희들에게 먹어라 그럴 텐데 먹지 말라 그랬어요.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콩은 먹어라. 씨 맺는 채소 열매니까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이 먹는 것 골라 먹는 것도 순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밥통을 하나 더 준비하셔가지고요. 밥솥을 사면은 요즘에는 찜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찜 버튼을 누르면은 20분이면은 다 돼요. 그러니까 그나마 효소는 살아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밥솥 2개 준비해서 콩은 항상 거기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콩뿐만이 아니라 퀴노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퀴노아는 고대에서 온 미래식품이다. 그래가지고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완전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이니 우유니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달걀은 히스티딘과 아르기닌이 충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꼭 먹여야 된다. 근데 이 계란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노란색 노른자에 특히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계란 속에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이제 메추리알을 먹어야겠다. 메추리알은 콜레스테롤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메추리알, 계란 이런 것들 다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제는 퀴노아를 드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봐도 먹는 것만 눈에 잘 들어와요. 욥기서를 요즘에 읽고 있는데 이 욥기서 보니까 욥이 계란을 먹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엘리바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안 그래도 몸이 아파서 괴로운데 그래서 너 잘못한 거 있지 않느냐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입맛이 너무 없다고. 그러니까 욥도 입맛이 없었구나 그때.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 각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욥이 얼마나 아팠으면 입맛이 다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 입맛을 느끼게 하는 미래가 다 망가졌겠구나. 정말 너무 안 됐었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봐요. 근데 이 욥이 계란을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계란을 먹는 게 아니라 욥기 6장 6절에 보면은 어찌 계란 흰자 노른자 나오면서요. 어찌 맛이 있겠느냐. 소금이 없으면 어찌 맛이 있겠느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쓰여진 때가 인류 역사 6,000년으로 보면은 문헌에 따라서 어떤 데는 4,000년에 기원전 4,000년에 쓰여졌다고 그러거든요. 네, 목사님 맞나요? 문헌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막 4,000년에 쓰여졌다고 나와요. 그러면 인류 역사 6,000년으로 볼 때 초창기부터 계란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닭을 만드셨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계란을 계속 먹었는데 지금은 왜 먹지 못할까? 항생제잖아요. 이 계란. 그 성조숙증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 보고 물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때는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미세 플라스틱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없죠. 근데 지금은 바다가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생선이 안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이 식물 속에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도 많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치아씨드. 이것도
고대에서 온 미래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씨드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오메가3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먹으면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마씨앗 여기에도 오메가3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콩 요리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죠. 밥솥 하나 더 준비하셔가지고 찜 기능을 넣으시면 되는데 한 8시간 이상 불리시면 되겠어요.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솥에 넣어놔가지고 아침에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약 버튼 눌러놓으면은 아침이 되면은 7시 반까지 음식이 다 되도록 예약 버튼을 딱 눌러놓으면은 7시 반에 눈 떠보면은 2가지는 완성돼 있어요. 그러면 밥하고 콩, 그러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해결이 됐죠. 손도 까딱 안 하고 2가지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렌틸콩, 내일은 병아리콩, 모레는 대두콩, 그 다음에 검정콩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날마다 콩은 바꿔가면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만 하면 되냐면은 소금만 넣으면 돼요. 자, 2가지. 완성됐죠?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다른 것도 쉽게 만드는 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부도 지금은 안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부 만들 때 이 콩은 씻을 때도 거품이 나거든요. 그런데 두부 만들 때는 거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포제라는 첨가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는 이 첨가물 빼고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김치 국물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의 성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할 때 이제 처음에는 전쟁이었어요. 이 음식하고 이 전쟁 시간 내에 나가야 되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만 성질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음식도 다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콩도 성질이 있는데 무슨 성질이 있냐면은 산이나 알카리에 응고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콩을 이제 우리 알카리, 그래서 산과 알카리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한 번은 사과를 갈아가지고 즙을 낸 다음에 콩에다 넣어서 순두부를 만들었더니 너무 잘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사과가 알카리성이니까. 그런데 딱 먹어보니까 느끼해. 2번은 못 먹겠더라고요. 순두부가 왜 담백하고 칼칼해야 되는데 느끼하고 단맛이 들어가니까 2번 다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식초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식초는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식초를 안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알칼리성이 강한 레몬을 넣었어요. 근데 레몬을 넣으니까 또 두부랑 순두부도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알칼리가 들어가니까 잘 만들어지는데 먹어보니까 쉬어요. 그래서 또 못 먹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나중에는 김치 국물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이 와서 그래도 이 김치 국물을 넣으니까 고춧가루랑 파프리카가 떠다니는 건 좀 별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생각을 해서 동치미 국물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김치 국물을 넣었더니 모두가 다 맛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콩을 갖다가 이렇게 순두부로 만들거나 두부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청국장으로 만들거나 그러면 흡수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만들기도 정말 쉬워요. 여기 나온 방법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소금도 따로 넣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김치 국물 그 자체에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김치 국물을 넣으니까 두부, 순두부 잘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다음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질과 양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동물성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비만 일으키죠. 심장병 일으키죠. 그다음 대사증후군, 위장관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이 있던 사람도 없어지게 만드니까 이 콩을 갖다가 가급적 섭취를 해야지 되는데 대두나 메밀, 퀴노아 이런 것들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콩에서 많이 섭취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단백질의 질을 비교했는데 대두콩이 1.0 만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고기가 0.92. 그래서 어떤 분이 아유 나는 기운이 없어.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지 돼. 고기 안 먹으면은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도 까딱 못하겠어. 고기를 먹어야지 기운이 나지. 아니에요. 기운이 나려면은 콩 단백질에서 섭취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질을 비교했더니 대두콩이 1.0 만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대두콩하고 쇠고기 단백질 양을 비교해 보니까 콩은 단백질이 35.3이나 나왔어요. 그런데 쇠고기에는 16.2뿐이 안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볼 때도 우리가 콩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고기 대신에 우리 뭐 먹을까요? 콩. 근데 콩을 어떻게 쉽게 만들어서 먹자? 이제 밥통 하나씩 사셔가지고요. 근데 큰 거 사지 마시고 조그만 밥통 하나 사가지고 충분히 불린 다음에 넣어서 찜 기능, 찜 버튼 눌러가지고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지방을 쉽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지방은 이제 잘 여기 읽어보세요.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을까요? 하나는 견과류, 하나는 종실류.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이에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비타민 요리를 할 거예요. 우리가 막 기름에다 달달달달 볶지 않아도 요것을 잘 활용하면은 건강에 유익하고 효소가 살아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견과류를 갖다가 물에 불려야지 되거든요. 아까 제가 4가지 중요한 거 말씀드릴 때 소화 저지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견과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딱딱한 껍질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결합을 풀어주려면은 물에 잠수시켜야지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씨앗에는 싹이 틀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기까지 발화를 저지하는 피친산과 같은 효소 저해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루견과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풀어줘야지 돼요. 이것은 깨끗한 정수물에 담가 두면은 풀어져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 있거든요. 아몬드 얼마나 불려야지 돼요? 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몬드는 10시간에서 12시간.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좀 이거 읽어주세요. 해바라기 씨, 호박 씨는 4시간. 호두는 캐슈넛, 헤이즐넛, 피칸, 아마씨, 참깨, 치아씨와 메밀. 네, 이거 불리는 거 어려울까요? 물에 담궈 놓고 자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뭐 4시간, 2시간짜리는 낮에 그냥 이렇게 담궈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불린 다음에 이렇게 건지시고 그 다음에 햇빛에다가 말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으로 탈바꿈돼요. 그래서 이 견과류를 살 때는 생, RAW, 생으로 된 거, 볶지 않은 거 사셔가지고 물에 잠수시킨 다음에 햇빛에다 말려서 이렇게 병에다 담아놓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그래서 이것을 갈아가지고 야채를 갖다가 무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지방이 우리 몸에 좋을까? 포화지방 좋을까요? 나쁠까요? 포화지방은 어떤 걸 포화지방이라고 그럴까요? 고기 속에 들어있는 기름. 얘네들은 출렁거리지도 않고 딱딱 실온에서 고체로 돼 있어요. 실온에서 고체로 돼 있죠.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해놨는데 소고기를 갖다가 이제 해놓고 이렇게 실온에다 놨는데 위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막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게 포화지방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불포화지방은 어떤 것을 불포화지방이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기름들 어떤 거 쓰세요?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또 포도씨기름, 아마씨기름,
또 뭐 올리브 기름, 그다음에 아보카도 기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저는요 건강하게 살려고 튀김을 해 먹을 때 꼭 올리브 기름을 써요. 기름은 저마다 다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뭐 아마시 기름 다 끓는 점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 올리브 기름은 제일 많이 열에 약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 튀기면 보통 막 170도, 180도까지 넘어가야지 되는데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튀기면은 다 산패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독곡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느라고 고생, 먹어서 독소, 내독소를 만들거든요. 독소 만들어서 고생.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산은 그 끓는 점을 갖다가 잘 앓으셔가지고 음식에 활용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참깨하고 들깨하고 두 개를 놓고 똑같은 날 똑같이 볶아놨는데 어떤 게 먼저 변질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들깨가 훨씬 더 빨리 변질이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들깨가 지방이죠. 그래서 산패가 빨리 일어나요. 왜냐하면 오메가3가 들깨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참깨에는 오메가6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들깨는 더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산패가 들깨가 더 빨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제 음식을 조리를 이제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 불포화 지방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탄소, 수소가 있는데 3번째 비었고 6번째 비었고 9번째 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뭐라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방산 사슬 중에서 끝에 있는 사슬이인데요. 그 끝에서 3번째가 비었으면은 오메가3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가 비면은 6번째 수소가 비어 있죠. 그걸 오메가6. 9번째 비어 있으면은 오메가9. 그래서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어서 이것을 먹어야겠다. 생선 지금 먹지 못할 시대가 있다면 지금이잖아요.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그 원천수 그 방출 그거 이제 2011년부터 이제 막 그때 난 것을 갖다가 막 계속 우리나라에 이제 정규적으로 막 우리나라까지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생선을 먹지 말자 그러면은 나라에서 굉장히 이 국가적으로 손실이 되니까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선이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로운가 그것을 강의하려고 유명한 교수님이 날짜를 잡고 강의 현장을 다 잡아놓고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임 환자들 그다음에 기형아 출산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밝혀야 됩니다. 그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도새도 모르게 그게 싹 취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생선이 대한민국 국산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팔다가 걸리는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 그렇게 나쁜 것을 우리가 먹고 이 독소를 쌓이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지방,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켜서 안 좋아. 불포화지방산은 좋기는 좋은데 이 수소가 비이다 보니까 이게 출렁거려요. 참기름, 들기름 변질이 잘 돼요. 그래서 기름병은 햇빛에 차단되게 하기 위해서 왜 좀 검은색 비슷한 거에다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햇빛하고 좀 덜 산패되라고 이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은 여기다가 수소 하나씩을 다라락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출렁거리지도 않아요. 너무 편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 메틸기와 카르복실기로 이렇게 다 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자, 그런데 이제 포화지방은 버터, 치즈, 삼겹살 뭐 이런 것들 좋지 않다는 건 뭐 다 알아요. 불포화지방산 액체로 돼 있어요. 근데
아주 이것도 몸에 좋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산패가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관하면서 조금씩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포화지방산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감기도 잘 걸려요. 그리고 피부도 건조하고 쉽게 피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필수 지방산 이 오메가3가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것이 들기름 속에 많이 들어있고요. 아마씨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를 갖다가 하나씩 더 첨가해서 만든 것이 트랜스 지방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하리수라고 들어보셨나요? 하리수가 어떤 사람일까요? 뭐라 그래요? 원래는 남자였는데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로 바뀌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트랜스 젠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 지방이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비어있는 데다가 수소를 다 탁 첨가해가지고 쫙 맞춰놨어요. 그래서 탄생된 것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아유, 그러면은 그렇게 인공적으로 수소를 첨가해서 만든 거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어야지. 안 먹는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짜장면 속에, 짜장면 만들 때 이 쇼트닝 들어가요. 왜냐하면 맛을 좋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또 빵 속에 들어가요. 맛을 좋게 하니까. 그리고 도나스 이런 데 만들고 팝콘 이런 데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높아가지고 나중에는 동맥경화증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마가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린을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이 식물성 마가린을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구를 했어요. 이런 밀폐된 공간에다가 마가린을 놓고 바퀴벌레를 풀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텔레비 전에 우주 거기 달 날아가는데 보니까 바퀴벌레를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퀴벌레를 갖고 가는가 보니까 가장 번식력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이 지구가 멸망해도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나서 이 바퀴벌레를 갖고 가서 부화시키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밀폐된 공간에다가 마가린을 갖다 식물성 마가린을 놓고 바퀴벌레를 풀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네가 먹거리일 것 같으면은 막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데 이 바퀴벌레도 무서워서 먹지 않는 식물성 마가린, 식물성 지방, 쇼트닝 이런 것들, 경화유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걔네들도 안 먹는 것을 우리가 식물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먹는다고 해도 빵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빵도 우리가 만드는 법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쉽게 만드는 법 이런 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쉽게 만드는 거 고추장, 된장, 빵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조청 만드는 것 이런 걸 레시피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식당에서 오래 있는 것 이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추장 만드는 것도 10분 안에 만들고요. 된장도 10분 안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맛은 좋고 건강에 좋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자에 속지 말자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필수 지방산은요, 이 품성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제일 악한 왕과 왕비가 나오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정답이에요. 세계를 통틀어서 아무튼 제일 악한 왕비가 있다면 이세벨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이 저 포도원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갈취를 하는데 죽이고 나서 죄목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죽여 가지고 포도원을 갖다가. 근데 이 이세벨이 보면은 왜 이렇게 악한 왕비냐면은 시집 올 때 해온 혼수가 뭔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혼수를 뭘로 해왔냐면은 바알신을 갖고 왔어요. 안 그래도 성격이 난폭한 데다가 이 바알신을 갖고 와가지고 전 백성들에게 바알신을 섬기게 만든
아주 악한 왕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언의 신하고 같이 병행해서 읽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선지자 왕 보면은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의 성격이 나오는데 우유부단한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와이프를 만났으면은 이 이방신 섬기지 않고 싹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그 나라가 오늘날까지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을 갖다 다 이방을 그 잡신을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멸망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이세벨은 필수 지방산이 부족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뇌를 자는데 20%는 필수 지방산이 필요한데 이 난폭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막 과잉 행동증. 그래서 우리가 이 필수 지방산을 먹어줘야 되는데 영양이 살아있도록 이 견과류를 섭취하는데 물에 불려가지고 씹어 먹는 것으로 하면은 따로 요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가지가 해결이 됐을까요? 3가지 해결됐죠. 3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방은 견과류 불려서 햇빛에 말려서 먹으면 되니까. 그리고 비타민 요리할 때 이 견과류 갈아가지고 요리하면 돼요. 제가 8시 지금까지요. 비타민 요리하는 법, 비타민이 하는 일들은 뭐 중요한데요. 비타민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에 녹는 비타민하고 기름에 녹는 비타민. 이거 알아야지만 요리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을 넣어야지만 소화 흡수가 잘 돼요.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아요. 그런데 비타민이 이렇게 발견하는 순서에 따라서 B1, B2, B3, B4는 없어요. B8도 없어요. 왜 없는가? 이것은 이 수용성 비타민 다른 B군에 들어있거나 그래서 별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없었고 다음은 이제 C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당근 같은 것들은 다 볶은 다음에 물로 한번 볶은 다음에 기름을 갖다 꼭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흡수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야지만 요리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다 막론하고 견과류를 갈아서 넣으면 맛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인가 이것도 보면은요. 당연히 우리가 천연 비타민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입체 구조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틀린 것입니다. 벌써 생긴 게 틀렸죠. 입체 구조만 비슷하고.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시금치, 아몬드, 브로콜리, 녹황색 채소 이런 거 나오는데 시금치 같은 것은 빨리 물에서 오랫동안 담아두지 말고 빨리 씻어가지고 빨리 조리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통보리, 콩류 이런 것들은 물에 불려서 하고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꼭 우리가 기름을 넣어서 조리하시면 맛도 좋고 흡수도 잘 됩니다. 자, 김치에 젓갈을 넣지 않고 담아야지 건강한 것입니다. 왜냐? 이 김치 젓갈 들어가면요.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겨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고요. 또 무침류는 효소가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 저온에서 요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더 이상 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찜솥을 하나 사세요. 이제는 찜솥에다가 물이 끓고 있는 데다가 찜솥을 올려놓고 야채를 익힐 수 있는 것은 잠깐 숨만 죽이고 꺼내도록 해야지 효소가 그나마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철에 나는 재료들 이용해서 이렇게 찜솥 하나 또 사셔가지고 재빨리 막 끓을 때 탁 넣었다 꺼내는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침류의 종류들은 지금 나온 이런 것들은요 다 찜솥에다 넣었다가 꺼내시기만 하면 효소가 살아있고 영양이 살아있습니다. 단시간에 조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미네랄은 해조류에서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피를 만드는데 이 미량 영양소인
이 미네랄이 없으면요 피가 한 방울도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철이 이 주춧돌 역할을 하는데 이 철분이 미량 영양소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은 미량 영양소들이 물론 야채도 있고 그런지만 해조류 속에 많이 들어 있어요. 김, 미역, 다시마, 톳 이런 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를 갖다가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무엇으로 먹자? 해조류. 근데 해조류를 갖다가 이제 김을 구울 때 들기름 발라서 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김을 그냥 생김을 구운 다음에 그다음에 들기름 발라서 먹는 거예요. 이젠 조리법이 달라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생김으로 그냥 구워서 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구울 때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장, 3장 겹쳐서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만 굽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철분이 우유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 해조류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만드는 철분이 해조류 속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 해조류를 많이 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식을 할 때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 없어서 악성빈혈에 걸려 죽는다. 제가 영양사 시험 볼 때도 이 문제 꼭 나왔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채식만 해도 절대로 악성빈혈에 안 걸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해조류 속에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조류는 하루에 한 번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타민 조리법 빨리 들어가기는 했지만 단시간 내에 조리하자. 그리고 가급적 생으로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는 하루에 한 번씩 먹자. 그럼 5대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쉬우면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야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몸을 최선의 건강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올바른 육체적 습관은 정신력을 탁월하게 만든다. 지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힘, 그리고 장수는 불변의 법칙에 의존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연이나 행운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배운 5대 영양소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만들어 드시고 이웃에게도 전달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건강하게 사시도록 하십시다.